SK 이노베이션이 저점을 상향하면서 주가가 꾸준히 보이지 않게 찔끔찔끔 상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상승하게 된 배경에는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만은, 당장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상페테르부르크 정유 시설을 강탈하면서 유가 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가 주가를 끌어올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SO일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같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과거에 이제 그 최종현 회장이 성경합성 시절에 그 대한석유공사죠. 거기에 이제 유공으로 나중에 바뀌었는데, 그걸 인수해 가지고 이 에너지 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한 이후에 이 SK 유공이 이제 SK 이노베이션으로 바뀌었으니까요. 그러고 나서 얘들이 지금 단순한 이제 정유에서 뛰어넘어서 LNG, 역시 유공 시절에 이제 LNG 사업을 같이 했기 때문에 LNG 사업에 뛰어든 게 아주 알짜배기가 되고 있습니다. SK ENS죠. 걔가 이제 LNG 사업을 총괄했던 것인데, 이것을 수직 계열화하면서 매출 비중이 SK 이노베이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히 이제 상승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최근에 보면은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그 다음에 대우 그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런 종목들을 보면은 이제 그 알래스카 가스전하고 그 다음에 LNG 가스터빈, 뭐 이런 것들이 주 매출 상승에 기여를 하면서 이제 주가들이 쳐올라가는 그런 모습인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가스 민영 기업에서 가스를 시추하고 개발할 수 있는 회사는 SK 이노베이션하고 포스코 인터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국영 기업은 우리 이제 가스 공사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지금 계속 적자가 심해지다 보니까 한전 같은 경우도 전력 요금을 이제 정부에서 좀 올려주고 있는 그런 추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민영 기업의 경우에는 이 전력 요금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이런 이제 SK 이노베이션의 가스, 이런 것들을 도입을 할 가능성도 그만큼 좀 커지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대목이고, 제일 문제는 이제 원래 그 유가가 이제 상승하는 구간에서 정유 쪽은 좀 좋아지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유가가 서부 텍사스산 중진류 기준으로 보면은 저 밑바닥에 지금 70불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한번 볼까요? 지금 보면 67불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자리에서는 사실상 그 정제 마진이 회복되기가 좀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제 그 강세는 LNG 쪽에 있다. SK ENS에. 그리고 이제 그 트럼프가 워낙에 지금 가스 시추해 가지고 다른 나라에 이제 팔아먹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SK 이노베이션의 영업이익에서 이 LNG 부문의 기여도가 거의 뭐 절반 47%까지 육박할 것으로 이렇게 추정하는 애들도 좀 있어요. 그만큼 이 값어치가 좀 커졌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LNG 모멘텀이 있다. 그 다음에 그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LNG 모멘텀 말고 이제 SK1이 문제인데요. SK1이 워낙에 이제 그 돈 먹는 함 아닙니까? 그래 이제 대규모, 원래 이제 SK그룹은 좀 늦게 시작을 했잖아요, 배터리 사업을. 그래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에서도 기술을 좀 빼내가고 뭐 해가지고 나중에 조정을 받고 2조 주고 뭐 이렇게 이제 합의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 이제 SK1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인데, SK1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
지금 평균 가동률이 40%대 정도 수준이니까 정말로 지금 어려운 구간이에요. 40%대. 그만큼 이제 뭐 안 팔리니까 재고가 이제 척척 쌓이고 있다는 것인데, 최근 그 1, 2월 달 데이터를 보면은 LG 에너지솔루션하고 삼성 SDI는 조금 빠졌어요. 시장 점유율이 그 중국 업체들이 지금 계속 잘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빠졌는데 SK온만 강보합의 성장을 유일하게 나타내고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도 SK온 같은 경우는 조금 성장을 했고요. SDI가 좀 안 좋았어요. 그리고 LG 에너지솔루션은 똔똔이 정도 약보합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MS 마켓쉐어 시장 점유율 다 같은 말입니다. 거기를 그래도 유지하고 있는 게 지금 SK온인데, 워낙에 이제 부채가 많다 보니까 애들이 상당히 어려운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제 SK ENS를 수직 계열함으로 인해서 사실은 이제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그 SK 이노베이션에 들어왔기 때문에 얘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제 그 좀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만들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재무 상태로 보면은 그렇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SK온이 이제 그룹 차원에서 지금 SK ENS가 또 돈을 잘 벌고 있어서 일단 SK온의 급한 불을 껐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그리고 이제 이 인터배터리 2025 우리나라 코엑스에서 한 것을 이렇게 쭉 그 내용들을 보면은, 얘들이 원래 파우치형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이 되는데, 파우치형이 요즘에 이제 조금 한풀 꺾였거든요. 지금 파나소닉하고 SK온이 이제 파우치형에 중심으로 했는데, 테슬라가 이제 46파이라고 이제 예를 하죠. 4680, 4695, 46100, 46120 뭐 이런 것들이 되겠는데, 이 46파이 원통형 배터리를 요번에 보면은 이제 상용화 개발했다, 이런 얘기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 SK그룹이 내가 볼 때는 그래도 조금 뭐 삼성그룹이라든지 이런 거하고 조금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SK그룹의 그 차태원 회장이 이게 딱 들어오면서 HBM에서 AI 시장이 열리면서 한번 대박을 터뜨렸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자신감을 얻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술 개발 속도가 기존에 이제 예상을 했던 것보다 다른 그 LG 에너지솔루션, 삼성 SDI에 비해서 확실하게 이제 뒤처져 있는데 빠르게 좀 따라 올라오는 듯한 그런 모습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요 보면은 이제 배터리도 열이 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걸 냉각기를 활용한 그 배터리, 이런 것을 또 요번에 업계 최초로 제시를 하는 거 보면, 그게 이제 HBM에 사실 냉각기가 AI 칩이 고도화되면서 고사양화되면서 냉각기가 필요하다, 이런 것을 이제 엔비디아 젠슨 왕도 늘 얘기해서 그 수혜주들이 이제 삼성공주라든지 이런 것도 올라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배터리도 이제 화재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냉각기를 결합시킨 그런 것을 지금 개발한다는 것은 상당히 얘들이 머리가 좀 잘 돌아간다, 나는 이렇게 봐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CEO의 마인드가 있다 하면은, 그 다음에 SK ENS가 수직 계열화되면서 재무 부담을 좀 완화시켜 준다고 하면 얘도 충분히 이제 생존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그전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주로 그 우리나라 이제 현대차, 지금 현대차에 주로 납품을 SK온이 현대차 그룹에 하고 있는데, 현대차가 그 와중에도 좀 선방을 하고 있고
특히 기아의 그 EV 차량들이 지금 괜찮습니다. 내가 볼 때. 그러니까 중국 업체들을 제외하고 나면은 기아 EV가 비교적 괜찮다, 이런 그 분석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을 생각을 한다면, 그 다음에 이제 가격이, EV 가격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최근에 그 젊은 친구들은 우리 캠핑 같은 걸 좀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쏘 스포츠 EV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와야 되는데, 그 가격 경쟁력이 있으니까 사전 예약도 꽤나 많이 나오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은 그 현대 기아차의 전기차 시장의 그 성공적인 안착 가능성 뭐 이런 거하고 맞물려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포드가 지금 상당히 어렵게 가고 있는데, 이제 미국 시장에서 어렵게 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주가에 상당 부분 반영했다는 부분. 그 다음에 독일 그 프리미엄 자동차 중에서 사실 아우디가 상당히 좀 힘들었고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아우디 열풍이 과거에 한 10여 년 전에 불었었습니다만, 15년 전쯤에. 지금은 뭐 시들시들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BMW가 한참 이제 2010년대 들어와 가지고는 한참 나래짓을 했다가 결국에는 원래대로 원점으로 가서 벤츠 쪽이 그래도 좀 잘 팔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 벤츠에 주로 SK1 배터리가 좀 납품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제가 이제 독일에 갔을 때 우리나라 현대차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현대차가 맨 상용차들 보면 현대차가 뭐 택시부터 해서 덤프트럭까지 뭐 이런 것들 다 독일 가면 뭐 BMW, 아우디 이런 거 안 끌고요. 다 벤츠입니다. 벤츠. 상용차는 거의 다 벤츠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 지금 잘 포커싱이 돼 가지고 그 타격이 상대적으로 좀 적고, 뭐 이렇게 된다면은 SK그룹도 뭐 회생 가능성이 높지 않나, SK온도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거고. 그래 주가도 그 한 단계 더 레벨업이 좀 돼 나가는 그런 양태가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좀 보이는데, 지금 그 기술적으로 보면은 오늘은 이제 그 호재가 나와서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런 이제 이런 트렌드를 좀 형성하면서 지금 쭉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죠? 저점이 쭉 올라오고 이런 채널을 형성하면서 지금 상승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대로 이제 주가는 좀 상승세를 이어가는 그런 패턴이 아니겠나. 그리고 이 채널을 이제 계속 아직까지는 이제 2차 전지가 워낙에 발목을 잡고 있다 보니까 그랬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이것을 채널을 뚫고 올라가는 그런 파동이 나올 거로 보고 있고, 최근에 보면은 이제 여기서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차트를 보여드린 겁니다. 그래야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눈에 익으니까.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중장기 투자가 좀 되는 구간이다, 이렇게 좀 판단이 돼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로 해서 유가 같은 경우는 올 상반기까지 그 회복 가능성은 높진 않아요. 그런데 하반기로 가면서 유가가 이제 다시 70불대 위에서 주로 놀면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내년 기대심이 커지면서 70불 후반 80불 가까이 이제 점점 올라올 가능성도 있다, 나는 이렇게 봐요. 그러게 한다 했을 때 주가가 이 한 단계 더 레벨업이 돼서 진행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주가는 주로 한번 여기 딱 답이 나와 있어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 이 파동상으로 보면은 이제 요 자리 아닙니까? 지금 요 길이에 이 16만원이 조금 안 되는 자리인데, 여기에 이제 저항이 딱 걸려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16만원이 목표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매수 자리입니다. 매수 자리고 16만원이 목표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추가적으로 상승을 했을 때 보면은 요런 자리에서 또 걸릴 것 같습니다. 17만원대 가면 다시 걸린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17만원대 가면 다시 또 걸린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지금 주봉간의 흐름을 보면 주로 이제 걸리는 자리가 17만원 17만 5천원 요 라인이 되겠죠. 그렇죠? 17만 5천원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종목은 기본 전략을 보유 전략으로 가고 매수를 해야 되는 종목이죠. 그러니까 얘가 16만원 16만원을 돌파하면 17만 5천원 부근 여기를 2차적으로 잡아놓고 지금 자리는 매수 자리라는 거죠. 매수 자리라는 거야. 그리고 이제 경기가 회복되면 본업에 있어서 유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씩 추후에 이제 좀 올라오는 그런 형태가 나올 거고요. 근데 엄청 세게는 안 올라와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예정대로 이제 가스를 막 수출해 대고 막 이러다 보면 기름 가격이 막 올라오는데 아주 좀 완만하게 상승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경기 회복이 돼도. 그 다음에 이제 SK1도 점차 회복이 되는 그런 모습이라 했을 때 주가는 레벨업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 나는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SK이노베이션은 중장기 투자적인 맥락에서 접근하고 제가 찍어준 가격대 이렇게 이제 하시고 나중에 이제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뭐 SK1이 좀 회복이 된다 하면은 주가가 이제 쭉 쳐 올라가겠죠. 지금 뭐 17만 5천원 지금에 이서 2차 목표가 17만 5천원입니다만은 2차 전지가 회복되고 하면은 뭐 20만원 위로 올라오는 것은 뭐 기정사실화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지금 현재 계속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인데요. 그렇잖아요. 자, 요 정도 진행을 하고요. 천재투자TV에서 여러분들 그 천재투자TV를 구독, 좋아요를 해놓으면 아주 좋습니다. 이번에도 그 SK이노베이션 지금의 이제 분석을 합니다만은 포스코 인터내셔널 아까 이제 LNG 그 가스정 개발하고 이제 연관해서 포스코 인터 바닥에 사가지고 지금 주가가 얼마나 많이 상승했습니까? 이 대형주 같은 대형주이면서도 말이죠. 그리고 천재투자TV에서 만든 오르고라는 채팅 어플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됩니다. 이 오르고 채팅 어플은 그야말로 업계 최고수 전문가, 제야 최고수 전문가들이 주식 22명, 코인 2명 해가지고 무려 24명이 여기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무료로 여러분들 최고급 정보를 무료로 다 전달해버려요. 무료로 리딩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도 손해볼 것도 없이 무조건 이득만 되는 그런 구조로 해서 이용을 할 수 있는 것이 오르고 채팅 어플이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여러분들께서 이제 오르고라는 채팅 어플을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활용을 해주면 되는데요. 우리가 채팅 어플은 어디에서 활용합니까? 어디에서 어떻게 해요? 플레이스토어에 가서 이제 한글 오르고라고 검색을 하면 오르고 ATM 스탁 전문가 채팅이 나올 텐데 그걸 다운로드 받아서 간단하게 로그인해서 공개 채팅방에 들어오면 이 공개 채팅방에 있는 모든 방들이 다 무료방이 방 제목이 다 무료방으로 돼 있어요. 거기에 이제 다 무제한으로 다 입장이 되는 거예요. 공짜로 입장하셔가지고 돈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수익을 몽땅 챙겨갈 수가 있어요. 천재투자TV 구독, 좋아요까지 깔끔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